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차시네요. 오늘의 주제는 암스테르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존주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암스테르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떠났던 고 암스테르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30년에 여러분 우리 같이 암스테르담에 가서 꼭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소설의 3요소가 뭐예요?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인물, 사건, 배경이죠. 영어로 해보자. 캐릭터, 이벤트, 세팅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세팅에 대해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Importance of setting in a story 한번 볼게요. 이야기에서 배경의 중요성인데 뭐라고 써놨냐면 Setting is the time and place where a scene occurs.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은 한 장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배경이라고 합니다. It can help the mood, influence the way characters behave, affect the dialogue, foreshadow events, invoke an emotional response, reflect the society in which the characters live, and sometimes even plays a part in the story. 엄청 많네. 그것은, 이 세팅이라고 하는 거는 분위기를 돕기도 하고요. 인물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암시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사회를 반영해주기도 해요. 이 인물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반영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심지어 이야기의 일부분으로서 한 역할을 맡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세팅이 그냥 뒤에 깔려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 세팅에 대한 설명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봐야 될 게, 이 작품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챕터 1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배경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에서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으로 배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팅이 바뀐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암스테르담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세팅이 바뀜으로써 뭔가 이 주인공들한테도 전환기가 되거나 뭔가 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 부분 볼게요. About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은 어떤 도시냐? 우리 지난번에 암스테르담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한번 보셨죠? 캐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운하가 있는데, 글을 읽기 전에 먼저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구글에서 암스테르담을 검색하면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너무 아름답죠? 이제 사진 하나씩 크게 좀 봅시다. 자, 이런 모습, 요런 거, 이런 거, 이거 진짜 예쁘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운하가 너무너무 눈에 띄죠. 모든 사진에, 암스테르담의 모든 사진에는 다 운하가 있어요. 다 배가 지나가고요. 이 건물이 아래로 물로 그대로 비치고 있고, 이게 암스테르담인 거예요. 암스테르담은 운하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도시이고, 건물의 높이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유럽의 건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런 도시의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암스테르담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자전거가 되게 많이 보이죠? 암스테르담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자전거, 운하,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도시가 바로 암스테르담이다. 인데 사진이 너무 예쁘네. 여러분, 이 암스테르담에 가면 I am Amsterdam, 이거 I am Amsterdam이라는 이 표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10년 뒤에 여기서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거 아무튼 암스테르담이 이런 곳인데, 이걸 이제 글로 좀 풀어놓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is a well-known cliché used in many tourist guides where Amsterdam is called the Venice of the North. 북쪽의 베니스다라고 암스테르담을 부르곤 한데요. 이게 투어리스트 가이드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클리셰이다. 되게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베니스는 베네치아라고도 하죠.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물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하가 있는 곳인데, 북쪽의 베니스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암스테르담입니다. Because of the great number of인데 이거 오타다. Great number of canals around and inside a city. 운하가 되게
도시의 주변과 안쪽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운하가 있기 때문인데 more than 100 kilometers in total 토탈하면 100km가 넘는 길이래요. 그리고 they form indeed the soul of Amsterdam.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암스테르담의 영혼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불릴 만큼 캐널들로 수십 개의 캐널들로 이루어진 도시가 바로 암스테르담입니다. Most of the canals were built during the 17th century. 대부분의 운하들은 17세기 동안에 건축이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when the city was undergoing major development. 그 도시가 대단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던 경험하고 있었던 17세기에 이 운하들의 대부분이 다 건축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21세기잖아요. 400년도 더 된 그런 운하라 400년 가까이 된 운하라는 뜻이네요. That's when the main canal belts were designed. 그때가 바로 메인 캐널 벨트가 디자인되었던 시기이고 consisting of a series of four concentric semicircular canals around the cold city center. 이 차가운 도시의 중심부를 둘러싸고 concentric한 semicircular 캐널들이 4개가 연속으로 지어졌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메인 캐널 벨트가 디자인되었고 이 concentric semicircular canals라는 말은 뭐냐면 동심원의 semicircular니까 이렇게 반원 모양이겠죠. 이런 식으로 운하가 건축이 되었다인데 지난번에 보셨던 그 모양을 지도 모양을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있었어. 이게 이렇게 요런 무지개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고 있고 이쪽으로 캐널이 또 쭉 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실까봐 비슷한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중심부를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concentric한 이 메인 캐널들이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위에도 아주 큰 운하가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concentric semicircular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동심원에 그러니까 중심이 같은 반원 모양의 이런 캐널들이 생겨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암스테르담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암스테르담의 소울과도 같은 그런 대상이 바로 이 캐널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계속 이어가 봅시다. Which looks like the rings of a tree.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생겼다라고 합니다. The city built by the dead derives so much of its beauty from the water flowing through it. 그 죽은 자로부터 건설된 이 도시는 엄청나게 많은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water가 flowing through it. 이 도시를 통해서 흐르는 물로부터 대단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17세기니까 그때 지어놓은 사람들은 다 죽었겠잖아요. 이 운하로 이루어진 운하로 둘러싼 이 아름다운 도시는 물이 흐름으로써 도시의 경관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요. 아까 보신 사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물 때문에 어떤 일을 겪고 있냐면 Yet Amsterdam is also constantly under the threat of rising waters. 그러나 암스테르담은 끊임없이 위협의 아래에 있어요. 위협을 받고 있어요. 물이 넘친다. 수면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지형 중에 여러 곳은 수면보다 지면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뚝을 쌓아가지고 막아놓은 도시인데 물이 조금만 넘쳐버리면 내가 살고 있는 땅으로 넘쳐 흐를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지면이 높아야 물이 찰랑찰랑 해도 내가 육지까지 올라오지 않는데 암스테르담의 곳곳은 수면이 더 높은 지형들이 있어서 잠길 위험이 언제든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암스테르담이에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있는 독특한 터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언더워터 터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면이 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차가 밑으로 들어가고 물이 위로 흐르는 거예요. 원래는 반대여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 물 위로 이렇게 다리가 지나가도록 길이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암스테르담은 이 지형의 특수성 때문에 물이 위로 가고 차가 밑으로 지나가는 이런 터널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캐널 덕분에 everywhere에 있음으로써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
만들어주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잠길 수 있다는 위험에 도사려 있는 곳이 바로 암스테르담인 거죠. 그럼 여러분 헤이즐이랑 지금 계속 연결되는 지점들이 보이시죠? 헤이즐과 암스테르담이 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면들이 너무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학습지로 돌아와 보면 암스테르담의 이 독특한 특징들을 3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운하가 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들로부터 멋진 빌딩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건축물들의 특징이기도 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The City of Freedom and Sin 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나눠드리지 않은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밑에다가 좀 발췌를 해놓았어요. 아랫부분을 보면 헤이즐인 암스테르담인데 여기 있는 부분은 여러분한테 안 나눠준 부분이에요. 챕터 11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The land seemed sunk into the ocean. Little rectangles of green surrounded on all sides by canals. 헤이즐이 그 비행기를 타고 암스테르담 쪽으로 다가가면서 보는 장면이에요. 땅이 마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잠겨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Little rectangles of green, 이 초록색의 블럭들이, 이 네모난 모양들이 모두 다 캐널에 의해서 사면이 모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landed, 우리는 착륙을 했고, in fact parallel to a canal, 이 캐널과 운하와 수평으로 평행하게 쭉 이렇게 랜딩을 했고요. Like there are two runways, 마치 2개의 런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One for us and one for waterfall.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는 waterfall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캐널이랑 패러럴하게, 이 평행하게 이렇게 랜딩을 했다라는 거는 캐널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랜딩을 했겠죠, 비행기가. 그러면 하나는 우리 거, 하나는 이 waterfall, 물새들을 위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2개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나서 헤이즐이랑 엄마랑 거스가 택시를 타요. 암스테르담에서 본인의 호텔로 가는, 공항에서부터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Amsterdam is like the rings of a tree. 암스테르담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 같아요. It gets older as you get closer to the center.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더 오래되죠. It happened all at once.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헤이즐이 이제 택시를 타고 창밖을 보면서 택시 아저씨가 말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I thought about how wonderfully strange it would be to live in a place where almost everything had been built by the dead. 대부분의 것들이 죽은 자에 의해서 지어진 곳에서 사는 게 얼마나 이상하리 많지, 얼마나 아름답고도 이상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헤이즐은 미국이라는 도시는 비교적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와서 보니까 이 건물들이 다 수백 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래된 옛날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을 보고 있노라니, 죽은 자들이 남겨놓은 건물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되게 이상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 더 생각해보면 헤이즐은 죽고 나면 뭔가 그 그레네이드를 생각해보면, 수류탄을 생각해보면 죽고 나서 남기는 거는 casualty, 사상자, 상처, injury, hurt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암스테르담에 와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지. 이 운하도 있고요. 빌딩들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 도시를 이렇게 쭉 택시를 타고 들어오면서 보면서 되게 이상한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운하로 둘러싸여 있네? 그런데 이 빌딩들이, 운하도 옛날에 지어졌고 빌딩도 옛날에 다 지어진 건물들인데 다들 되게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은 자가 남겨놓은 것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무언가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나서 이제 택시기사 아저씨가 또 뭐라고 하냐면 Our city has a rich history. 우리의 도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Even though many tourists are only wanting to see the red light district. 근데 비록 많은 이 관람객들은 오직 홍등가만, 이게 유흥가거든요. 유흥가만 보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의 도시는 역사가 되게 깊어요. 안내의 일기, 그런 이런 것들도 있고요.
Some tourists think Amsterdam is a city of sin. 몇몇의 이 토리스트들은 암스테르담은 죄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but in truth 사실은 it is a city of freedom. 우리 도시는 자유의 도시랍니다. And in freedom, most people find sin. 그리고 자유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찾곤 하지요 라는 말을 해요.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말하는 건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보기에 우리 도시는 암스테르담은 되게 역사적으로도 깊고 역사도 깊고 되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사람들은 투어리스트들은 자극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홍등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유흥가 있고 막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들이거든요. 암스테르담은 그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암스테르담을 범죄가 아니라 죄의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의 도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유가 있으면 나쁜 것들만 찾더라. 이렇게 안타까운 시선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암스테르담에 도착해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암스테르담의 이 전경을 암스테르담의 도시적 특징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세 가지가 Canal, wonderful buildings by the dead, the city of freedom and sin 이라고 말했던 게 이 부분에서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운하가 있는 도시고요. 죽은 사람들에 의해서 건물들이 되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다. 그리고 자유와 죄의 도시이다. 이게 바로 암스테르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헤이즐과 암스테르담을 서로 이제 좀 더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아래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For Hazel, 헤이즐에게 the water in the lungs, 폐에 있는 그 물은 a source of suffering이에요. 고통의 원천이죠. 그런데 her suffering이라고 하는 거, 이 고통은 is a place where she develops deep understanding of life. 만약에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헤이즐은 아마도 그렇게까지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은 안 했겠죠.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러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삶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은. 그러니까 워터가 물론 힘든 거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뭔가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암스테르담은 또한 마찬가지로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면서도 헤이즐한테 새로운 이해의 장소가 되기도 할 거예요. 암스테르담의 differences from Indianapolis, 인디애나폴리스와 다른 암스테르담의 차이점은 도시적인 차이점이 give Hazel new perspectives that match her existential musings. 그녀의 실존주의적인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The building's precarious positions mirror Hazel and Agatha's own shaky life situations. 이 빌딩들의 되게 위태위태한 위치들은 즉 물에 잠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태로움은 헤이즐과 어거스터스의 이런 흔들리는 삶의 상황들을 되게 반영해 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 Even in the wonder of it all 그런 모든 것의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Hazel thinks about death but her thoughts are not necessarily negative. 헤이즐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as the dead have left behind the beauty of the city 이런 퍼스펙티브도 준다라는 거지. 죽음에 대해서 헤이즐은 항상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요. 왜냐면 Water in the Lungs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물의 도시인 암스테르담에 와서 봤더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늘 생각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네거티브한 면만은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뉴 퍼스펙티브를 제공해 준다는 게 그런 거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뭔가 아름다움을 남겼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와봄으로써 헤이즐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에서 뭔가 좀 확장되는 그런 시야를 가지게 될 거예요. 물이라는 매개가 지금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헤이즐한테 물은 폐에 찬 물은 suffering이면서 죽음의 위협이면서도 어거스터스 워터스가
이름에 워럴가 들어갔던 것처럼 뭔가 좀 삶의 의미를 되살리게 하고 삶의 의미를 또는 새로운 시각을 넓혀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다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에 존재하는 물도 역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헤이즐한테 암스테르담이 이 물의 위협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있는 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에 오면서 헤이즐은 시야가 더 확장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나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죽은 자들이 남겨놓은 이 도시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죽은 자들이 남겨놓는 게 아픔만 남겨놓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 암스테르담이라는 세팅이 가져오는 모든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면 암스테르담이 이 배경으로서 쓰이면서 되게 많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 책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메인 제재인 워터라는 개념도 일맥상통하는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작가 존 그린이 배경을 아무데로나 막 서울로 하든가 베이징, 도쿄 아무데로나 한 게 아니라 물의 도시인 암스테르담으로 설정한 것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스며들어 있겠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차분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우리 쌍방향을 하는 그 시간을 지금 영어부장들한테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 구독과 좋아요